안녕하세요. 관리팀장 조용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군데 이제 저도 설명회라는 학습, 공부에 대한 설명회, 뭐 20시 설명회, 여러 가지 설명회들을 많이 가보고 또 이제 뭐 동영상으로도 많이 접해봤는데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더라고요. 그 조건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저도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조건만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공부를 어떻게, 내용들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네, 그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설명회 같은 걸 다니다 보면요. 뭐 대여섯 가지, 8가지 정도 뭐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뭐 줄여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공부를 제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학습량을 늘려야 된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두 번째, 뭐 순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목마다 공부를 했을 때 핵심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이거 뭐 순서도는 없어요. 네, 개인별로 플래너를 잘 정리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대요. 네 번째, 뻔한 얘기인데요, 상투적인 얘기인데 집중을 하래요. 집중력을 높이래요. 뭐 다섯 번째, 시간을 쪼개서 하라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라. 예, 나누어서. 네, 뭐 그리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 말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설명회 같은 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답답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습량을 늘리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부모님이랑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학습량 어떻게 늘려? 학습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사시간 1시간인데 빨리 먹고 30분씩. 그럼 1시간, 저녁에 자는 시간 1시간 늘려서. 네, 시간 얘기하죠.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늘린다? 정말 저렇게 해서 공부에 학습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제대로 학습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매일 학생들한테 닥달하는 거예요. 시간 늘려, 시간 늘려. 뭐 집중해서 공부를 한대요. 그럼 학습량이 늘어난대요. 이건 맞는 얘기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공부 학습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서두에도 전편들 이렇게 잘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 잘 들어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학생마다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좀 빨리 읽게 연습을 좀 시킨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글을 읽는 능력을 띄워서 다른 친구들을 1시간에 한 페이지 볼 때 나는 3-4페이지를 보면 당연히 학습량 늘어나겠죠. 별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수학 문제 풀 때도요, 잘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원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현재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는 연습만 하더라도 시간을 반 아니면 한 25%, 30% 내로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것들하고 나눠서 이원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푸냐? 이때는 진짜 기계처럼 푸는 연습을 저 같은 경우 계속 시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습량 얼마큼 늘었니? 몇 문제 풀었니를 꼭꼭 하루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풀리면 학생들이 쉽게 2배 내지 3배의 문제풀이 양을 늘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그 나머지 시간들을 문제, 자기보다 수준이 어려운 문제 풀려고 그러면 뭐 20분, 뭐 30분, 많게는 1시간 이렇게 걸릴 때도 있거든요. 나눠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시험장 가서도 아는 문제 풀고 모르는 거 넘겨놨다가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가서 풀 수 있는 능력. 예, 자동으로 모의고사 준비 대비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내서 학생들한테 적용시켜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늘려. 우리는 늦은데요. 어떻게 늘릴까요? 예, 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핵심을 정리하면서 공부하래요. 제가 학원 생활을 한 23년째, 4년째 하고 있는데 대학 교수님들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학원가 이제 거의 은퇴하신 분들이죠. 노령의 강사님들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핵심 정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많이 효과가 좋아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막 찾아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만의 방법은 있긴 해요. 저희 학원만의 방법은 있긴 한데 그분들이 동일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핵심 정리? 야, 전 과목의 핵심 정리를 다 정리할 줄 알면 모두 2등급서는 무조건 맞겠다,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들. 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요. 2등급 상위권이면 95%? 그럼 중경외시 정도? 네, 중위권이면 건동홍. 2등급 최하위권으로 전 과목을 받았다 그러면 숭실대, 인하대, 아주대 좋은 학과 정도는 골라갈 수 있겠죠. 서울에 있는 국민대라던가 세종대까지요. 그런데 핵심 정리하면서 공부하래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요, 요즘 학생들 10명 중에 9명은 이 핵심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이 핵심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면 학생들 성적이 굉장히 늘어나겠네? 성적이 굉장히 많이 급상승하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에서 이 핵심 정리하는 연습을 별도로 좀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국어로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 정리. 네, 극성인권들이 낮은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서 뭘 도와줘야 되니 저는 물어봤어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요약 정리를 가르치래, 국어에서. 국어에서 지문만 빼놓고 문단별로 요약하는 연습만 시켜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정리하는 연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 전문가들이 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핵심을 정리하면서 공부하네요. 아유, 누가 못해요, 그 말 듣고. 그러면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현역 학생들, 뭐 고1 때 배우면 그냥 낫고요. 더 좋은 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낫겠죠? 이런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이런 연습을 안 시키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때리죠. 핵심 정리해라. 상담 한번 보시면 10명 중에 1명이에요. 핵심 정리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10명 중에 1명? 10%. 아까 2등급은 다 맞는다고 했죠? 정말 2등급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아마 상담 한번 방문하시면은 저희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풀렸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4배 내지 3배 내지 4배의 수학 문제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학습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풀어도 안 늘어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럴 땐 그걸 왜 그런지를 찾아야 돼요. 아마 근데 10중 8구예요. 개념이,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안 된 거예요. 예. 국어 같은 경우는요, 읽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읽기 능력이 안 되니까 가탐 같은 거 공부할 때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다 외워가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음번에 2번째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제발 좀 전문가들이라면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습량 늘려라? 어떻게? 과목별로. 야, 핵심 정리를 해라? 지금 당장에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면 핵심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가르쳐 주시라죠.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학생들 말로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예, 플래너. 이 플래너도 잘 써야 돼요. 필요한 것만 체크해서 써야 되는데 요즘 뭐 플래너 각 학원마다 방식 여러 가지 있죠. 그 시중에 가서 문방구 같은 데 가서도 뭐 플래너 보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학원들이 제각기 자기네 방식대로 만든 방식들이 있는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체크한 것들을 어떻게, 언제, 못했던 것들을 언제 더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 쓴 거 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2가지만 되면 쓸 게 많아져요. 예. 근데 이거에 막 꽂혀가지고 뭐 색깔 칠하고 뭐 하고 그런 불필요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략하게 검은색으로만 쓰고 중요한 것만 형광펜이라던가 색깔펜으로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집중력. 예. 핵심 정리를 글을 하면서 읽을 줄 아는 친구는요, 집중을 잘해요. 이거를 잘한다는 얘기는 독서 기본기가 잘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독서 기본기가 잡혀있는 애들은 집중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커지는 거죠. 핵심 정리를 잘하면요, 모든 과목이 속도가 빨라요. 그럼 학습량이 늘어나요. 남들 한 번 볼 때 난 3번 본다. 잊혀질 때쯤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시간을 뭐 나누어서 꼼꼼히, 이거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죠. 이런 얘기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서울대, 연세대, 스카이대 학생들, 고려대, 극상위권 학생들. 예, 이런 친구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상위권에 내가 올라탔을 때 그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을 나누는 것보다 하루에 꼬박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잘 보세요. 학습량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량은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이 속도라는 게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극상위권 학생들 잘 보세요. 과목별로 불균형이 나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극상위권 학생들. 그 학생들은요, 하루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못하는 친구들은 선택일은 월수금, 선택이는 화목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하루에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마치지 못했던 수학 같은 거 좀 시간이 부족했다. 네, 짜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이거를 갖다 활용하는 거죠. 시간 활용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나눠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예, 무작정 집중력을 갖고 될 리가 있겠어요. 성인인 저도 집중 바로 안 돼요. 30분 내지 1시간 걸려요, 집중하려고 그러면. 근데 어린 친구들이 이걸 한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핵심을 정리할 줄 안다, 책을 읽을 줄 안다, 그러면 바로 집중력이 강화되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기본 틀이 잡혔다, 예, 집중력 점점 높아져요. 예, 별도로 만들고 뭐 명상 다 필요 없고요. 책을 앉아서, 책이라니까 뭐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수험생들 같은 경우 국어 지문 하나하나씩 읽는 연습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충분히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시간에 나눠서 하는 것도, 예, 극상위권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뒤에 가서, 왜? 짧은 시간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10분, 20분이면 굉장히 많은 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올라탔을 때 하는 게 좋겠죠. 2등급, 뭐 대략적으로 한 2등급 선 정도에서 올라타면 이게 가능한 거죠. 학습량 자동으로 올라가죠. 다 연계된 얘기인데 제발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학습량 어떻게 늘린다? 방법을 만들어서 학생한테 맞게끔 해서, 학생들, 뭐야, 제가 간단한 예로 들었지만 수학에서 이렇게 푸는 방식만 가르쳐도 수학 같은 시간에 3, 4문제를 늘릴 수, 3, 4배의 학습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3, 4배를 푸는데 문제가 안 올라가겠어요? 아, 성적이요? 했는데 안 올라간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뭐냐? 개념 다시 한번 잡아주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요즘 학생들은 머리들이 굉장히 좋아서 진짜 수학 1, 2등급 맞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낮아서 조금 1, 2등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타 과목에서 국어나 영어, 네, 탐구 과목에서 성적만 올려도 충분히 서울권 대학 가는데 지장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네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말고요, 그냥 먼저 이 학습량하고 핵심 정리 같은 걸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공부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반복하시면, 네, 틀만 잡아놓고 자기 스스로가 수없이 숙달과 반복을 하면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습이라는 걸 계속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숙달과 반복만 계속하면요, 저도 극상위권처럼 지문 5분에서 뭐 7분 안에 읽고 문제 3분 안에 풀고, 국어 지문, 비문학 같은 거, 수학 같은 거 이렇게 숙달되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풀어요. 어떤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교시 때 살짝 망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1교시 망하면 2교시도 내가 흔들리는데, 근데 문제를 딱 봤는데 어느 순간에 손이 막 움직이더래요. 아직 괜찮아. 나 수학 잘할 수 있어. 오케이. 할 거야. 예. 그래서 수학을 하나인가 틀렸나? 그리고 국어도 막상 까보니까 2개인가 틀렸나? 예, 자기 많이 틀린 줄 알았대요. 주변에서 틀린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어떡하지? 예, 막상 까보니까 그 딱 2개만 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극상위권 대학을 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숙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 예, 정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발 학습량 어떻게 늘리냐? 핵심력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고 나서 플래너를 쓸 게 있어야지. 내가 한 게 있어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래너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 집중력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게 돼야지 집중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 틀을 만들려고 하면 먼저 핵심 정리하고 학습량을 늘리는 방법을 하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